그 마이클 벌이 있잖아요. 네. 빅쇼트의 주인공. 네. 그분이 오늘 새벽에 트위터에 이 한 차트를 올렸는데 네. 야, 너네들 안심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음. 차트를 보여준 게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하했을 때 그 패턴을 보면 주가 패턴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 초기부터 말기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그야말로 나락을 갔다. 이 음. 차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도 과거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그 시기에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건 맞는데 음. 저는 과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유효할까라고 좀 반문을 일단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금리 인하의 폭 내년도에 뭐 125, 150bp, 그러니까 뭐 횟수로 치면은 5회 이상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뭔가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5회 미만 4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내년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봤을 때 네. 그때의 배경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경기에 문제가 생긴 게 그게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그 대응하려고 음. 혹은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뭐 세네 차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음. 이 판단하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서 네. 만약에 금리 인하 내년도에 정말 사이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과거에 몇 차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락을 가는 패턴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설이 컸는데 이제 네. 3월까지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기는 했더라고요. 한 네. 달 사이에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 11월 달에 이제 주요 기관들이나 다른 데 가서 내년도 연준 6월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앞서 나간 소수 의견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6월 금리 인하는 너무 뒤처진 소수 의견이다. 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모든 것을 좀 빨리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도 그럴 만한 게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네. 번째 1번 차트 보여주시면은 지금 연준의 입들과 그 목소리들, 그다음에 그 텍스트들을 보면은 시장이 그런 판단을 가질 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 차트는 그 11월 FMC 의사록을 포함해서 그 지난 2년 동안의 의사록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연준이 언급을 했는지 네. 또 금융 여건이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이거를 빈도수를 계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언급을 할 때는 그야말로 물가를 잡아야 그쵸? 된다는 필요를 강하게 좀 강조했다고 할 수 있고 네네. 좀 금융 여건을 언급할 때는 근데 약간 이 고금리 환경으로 인한 부담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때 나오니까 요 그쵸. 언급 횟수를 놓고 이제 그렇죠. 보신 예, 거죠. 이거 언급 횟수를 한번 빈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11월 FOMC 지난 그 의사록 때 횟수가 인플레이션 언급 횟수가 74회예요. 네. 뭐 이거는 뭐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의 추이를 보면은 올해 초만 해도 거의 100회 넘게 이렇게 그러네요. 언급했다가 70회로 줄어든 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야, 인플레 이야기 이 정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또 가격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좀 자제하자 이런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연준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FOMC 때 회의를 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언급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도 야, 뭐 이제 연준도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 진전되는 거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끝인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날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빨리 반영하자. 이 논리하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 여건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네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 여건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상황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준도 긴축을 할 때 그 마이웨이처럼 뭐 물가만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주가 변화 혹은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달처럼 그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금리가 급등을 할 때 연준도 이거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 너무 빨리 반영이 되고 네. 미국 증시 지금 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빨리 반등 랠리를 나올 경우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 더 반대로 옥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 왼쪽은 그 과거 10년 동안의 12월 FMC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12월 FMC 이후에 나스닥의 주가 등락률과
오른쪽은 코스피의 등락률인데 네.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 2018년도 때랑 2022년도 때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18이랑 2022 때가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내리꽂았어요. 네. 이거는 주가가 빠졌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이때 왜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경우였어요. 2018년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이었는데 시장에서는 12월 FOMC 전에 연준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거의 안 하고 중단하겠다라는 네. 기대감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굳이 금리 인상 더 할까라고 이러한 기대감들로 12월 FOMC 이전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네. 실제로 12월 FOMC 때 딱 뚜껑 열어보니까 2018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우리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네. 물가 잡으려면 어림도 없어. 긴장해.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네. 이게 그 지난 과거에 몇 차례 나왔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지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 뭐 5회 6회 한다라고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는 것이 지금 많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연준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12월 FOMC 때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그 완화적으로 나설 여지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신중함을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작년부터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들한테도 일정 부분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주로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12월 FOMC 조심하자. 지금의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인 것은 맞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위험 관리에 대비하자. 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는 산타 랠리보다는 그냥 완만한 상승 이 정도로 경로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타는 걸어서 온다. 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요즘은 진짜 산타 미국에서 보니까 그 산타 대회도 하더라고요. 네. 그 뛰기 대회 이런 거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원래 진짜 산타는 그 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뛰기가 쉽지 않을 그런 몸집으로 보통 설정돼 있는데 이제 산타도 네. 날렵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울 필요는 없고 그냥 네. 안 우셔도 될 것 같아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산타는 있긴 있는데 대신에 썰매보다는 그냥 뛰어서 오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약간 있더라고요. 11월에 너무 다 올라나가지고 네, 맞죠. 12월에는 그냥 요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12월 달의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제 계좌는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대응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기민하고 좀 선별적으로 이런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